안녕하십니까. 김종태 경제플러스 제14회 2부 순서입니다. 자, 저희가 앞 시간에 수돗물 아끼는 절수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 그 온난화까지 다 우리 얘기를 했고, 이제 많이 아끼면 아낄수록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좀 방향을 제가 바꿔보고자 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뭐 직장 생활이든 뭐 어떤 걸 하든 간에 항상 불편한 점이 어딘가에 있어요. 뭐 내가 직접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누군가 대신 해줬으면 하는 거. 물론 이제 예전에 뭐 흥신소나 아니면 심부름 센터 이런 아이템들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자, 그거가 좀 부족하고, 또 우리가 또 특별하게 뭔가 좀 꼭 필요한데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게 이제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요즘 아시겠지만 그 1인 가족들이 아주 대세로, 그래서 지금 혼밥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이 등장을 했습니다. 생활 편의 대행 서비스. 맞죠? 네. 우리 애니맨의 윤주열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윤주열입니다. 네, 아, 머리가 아주 인상적이십니다. 네, 8년 들러왔습니다. 8년요? 네. 와, 저는 이제 어저께 싹둑. 그냥 인상이셨습니다. 예, 아주 짧게 깎았는데 대신에 뭘 하나 또 기르고 있습니다. 네, 수영도 멋있습니다. 예, 아, 컨셉입니다, 컨셉. 자, 그래서 지금 생활 편의 서비스라고 제가 지금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뭐 그냥 우리 방송 촬영하기 전에 제가 살짝 들어서 그냥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우리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아이템, 그 다음에 불편한 거를 해결해주는 아이템.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우리 애니맨이라는 이름부터 아마 이게 서비스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애니맨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저희가 이제 애니맨을 시작한 지는 200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맨 처음에 서비스 런칭할 때는 그 배달맨이라는 브랜드로 했습니다. 배달해주는. 네, 음식을 배달해준다, 아니면 서비스를 배달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고객의 수요가 점점 이제 범주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 그냥 배달에서 벗어나서 뭐 도와주는 일까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서비스가 우리한테 맞지 않나. 그래서 애니맨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 여기 애니맨,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애니콜, 애니카, 애니맨. 아, 이거 네이밍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자, 애니맨. 하여튼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뭐든지. 예, 뭐, 에브리싱.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뭔가 확 오는데. 자, 애니맨이 하는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죠?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이래서 뭐, anytime, anywhere, 애니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 어디서든 애니맨이다. 네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뭐 요새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지인들이 없이 뭐 단일 세대가 1인 조성되기도 세대? 조성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년층이 두터워지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또 직장인들도 바쁘고. 아, 그렇죠. 바쁘죠.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의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런 일들을 이제 저희가 다 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대행해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죠. 이런 개념이죠. 자, 그럼 대표적으로 뭐 제가 그냥 얼핏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뭐 먼 지역에 있는 맛집에서 음식을 먹고 싶은데 제가 직접 갈 시간 없고 그런 거를 여기 애니맨에다 부탁하면 갖다 주나요? 예, 심지어는 저기 전라도 광주에서 여기 저기 장충동 족발 사다가 버스로 좀 보내달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버스에서 받아서 집에서 이렇게. 가능한 얘기네요. 그다음에 또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이제 서비스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많았던 것들은 어떤 거예요? 지금 음식 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먹고자 하는 욕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맛집들은 거의 또 대부분 배달들은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서 구매를 하고 줄을 섰다가 포장을 해갖고 와야 되는 번거로움을 저희를 통해서 많이 이제 해결을 하시죠. 그게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이제 도와주는 일이에요. 뭐 자기 집안에 와서 무거운 걸 도와준다든지, 집 나르는 거, 여성 가구 배치, 그렇죠. 여성 혼자 계신 분들 뭐 현관등 갈기도 어렵잖아요. 심지어는 저희한테 이제 연락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욕실에 이제 불이 꺼진 거예요. 전등이 나갔는데 욕실 커버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동네 전파사는 자기가 퇴근하면 문을 닫고, 또 일요일 날도 문 닫고, 출근하면 주말이 딱 걸렸구나.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동안에 거실 문을 열어놓고 샤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인데 저희가 가서 이제 커버 내리고 전등 하나 갖다 주는데 한 30분이면 끝나는데. 그러겠죠. 그런 걸 여성들이 이제 누구한테 부탁할 데가 없는 거죠.
그렇게 어떤 도움을 청하는 일. 이제 시간적인 면에서 내가 예를 들어 야구장 경기를 간다. 네. 근데 야구장 가려면 또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가 또- 직장 끝나갖고 들어오면 이미 끝난 거고요. 아, 그럼 예배가 저 끝나고. 표 사는 거 줄 서는 것도 대신에. 네네, 그래서- 그럼 우리 기성객 있잖아요. 기성객 줄 서는 아, 거. 요번에 그 KTX 네. 입석도 저희가 해드렸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남에 사시는데 서울역까지 직장에서 끝나면 10시에 도착한대, 밤. 아, 그때는 입석이 예매가 끝나니까 그렇겠네요. 저희한테 대신해달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갔는데. 그 혹시 예비군 훈련도 대신해 주나요? 가능해요. 예. 예, 뭐 하여튼 예비군 훈련까지도 네, 네. 얼굴 빨개지시는데. 자, 어쨌든 뭐든지 다 대행해 준다고 하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뭘 대행을 시키면 거기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분명히 이제 그 의뢰인들이 네. 대가를 지불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옷 하나 봐가지고 뭐 10만 원 내라 그러면 그냥 제가 그냥 손 다치더라도 받고 말지 굳이 10만 원까지 주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가격이나 서비스에 대한 어떤 대가가 적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은 따로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 약간 좀 다른 게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을 고용했을 때는 고객이 의뢰하는 미션의 내용에 따라서 금액들이 어느 정도 책정화돼 있었어요. 네네. 아웃라인으로. 예. 시간별, 노동 강도별, 거리별에 따라서 고객이 요구하는 요청에 얼마만큼 시간이 드냐, 아니면 얼마나 거리가 뭐냐에 따라서 금액들이 이제 증감이 있었는데, 예, 사실 요번에 이제 그 애니메니 앱으로서만 이제 활동을 하거든요. 앱, 예. 애플리케이션 앱이요. 예, 그러니까 앱으로서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콜센터가 없어진 거죠. 예. 그래서 그 금액대에 대한 결정은 헬퍼가 직접 견적을 제시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경매나 역경매 시스템이 우리 이제 앱에 적용이 돼서 네. 서로 이제 흥정도 할 수 있고, 예, 예. 그다음에 뭐 제한한 금액을 이제 수용을 하면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내가 이제 아픈데 누가 약 좀 사다줬으면 좋겠다라고 앱에 직접 미션을 등록을 하면 네, 올리면. 그 순간 그 지역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푸시가 갑니다. 현재 지금 저희 애니메이에 등록된 헬퍼가 한 6천여 명 정도 있거든요. 그 헬퍼라는 게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들이네요. 네, 자율 근무자라고. 그럼 그 사람들 우리가 채용을 하는 거야?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그분은 이제 애니메이의 헬퍼로 등록하기 전에 신원 인증에 대한 절차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니메이 앱에 등록한 정보와 자기의 실질적인 정보가 네. 맞는지 안 맞는지를 네. 저희 회사에 연결되어 있는 인증센터를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고 예방 네, 뭐 네, 이런 문제 네.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내 연락처나 이런 주민번호의 생년월일 같은 걸 입력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진위 여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네. 그 지역별로 이제 인증센터에 대한 범위를 쪼개놔요. 그럼 가장 가까운 인증센터 네. 가서 내가 등록한 정보와 지금 내 신분증 정보가 맞다는 것만 확인해주면 그분이 이제 그때부터 정식 헬퍼가 되는 거죠. 그게 대리운전에서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등록하는 거랑 뭐 다른가요?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좀 용역 서비스가 좀 제한돼 있잖아요. 네네. 밤에 일하고 또 술 먹고 차 있는 분들만 이용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비스라는 그런 범주가 굉장히 넓어요. 네. 금방 말씀드려도 음식 구매 대행부터 시작해서 뭐 심지어는 영어 장문 좀 해달라. 또 어떤 분은 뭐 외국에 여자친구가 나가 있는데 연락이 안 된대요. 찾아달라고? 예, 아니 그게 아니라 호텔 프런트에 체크인 됐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자기는 영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녁 8시에 호텔 프런트하고 연락 좀 해서 여자친구가 있는지만 체크해달라. 뭐 그런 것들. 네. 그리고 뭐 어떤 분은 심지어 예비군 군화 좀 빌려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에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앱의 서비스는 네. 그 버티칼로 영역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네네. 뭐 대리운전, 배달, 그렇죠. 예. 뭐 부동산 이런 네. 식으로. 근데 저희는 그 애니메이의 가장 큰 핵심의 서비스의 키워드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예,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이런 결국 거네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을 서로 공유한다는 거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아까 뭐 헬퍼 얘기 잠깐 했는데 그 헬퍼가 뭐 누구든 할 수 있는 거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시간이 예.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경험이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뭐 못 박는 거야 뭐 간단한 거지만 아까 뭐 영작을 해준다든가 번역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아주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6천 명 가지고 과연 그게 전국적으로 커버할 수 있나요? 그게 근데 사실 저희도 사실 6천 명이라는 숫자는
불과 3, 4개월 만에 모여진 숫자거든요. 그럼 그 헬퍼는 계속 더 모아. 네, 그러니까 하루에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저희 애니맨의 서비스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를 받아서 고용된 직원들이 그 서비스를 이해하는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콜센터에서 이제 뭐 배송해주는 예, 방식이네. 근데 이제 지금 올해 이제 3월부터 한 1년간 그 전부터 한 1, 2년 정도 저희가 연구 개발해서 이번에 앱이 출시됐는데 그게 네네. 이제 3월달에 론칭을 했어요. 앱 이름이 뭐예요? 앱 이름? 애니맨 헬퍼가 그러니까 애니맨 앱이에요. 아, 애니맨 앱인데 네. 그 유저들이 쓰는 거는 애니맨이고 예, 예. 헬퍼가 쓰는 또 헬퍼 앱이 따로 있고. 그렇죠. 예, 그렇다는 얘기네요. 두 가지 앱 형태로 나는데 음. 사실 저희가 이제 앱이 출시되고 나서 그거를 대외적으로 아직 홍보를 조차는 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구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모여든 헬퍼의 인원수가 한 6, 7천 명 정도 됐고 현재. 예, 고객 또한 한 7천 명이 넘었어요. 네. 그 등록된 분들이. 그리고 둘 간의 매칭이 이루어진 게 한 3천여 건 넘었으니까 사실 홍보 없이 그 정도 3개월 만에 이 정도 성과는 상당히 빠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뭔가 의뢰를 할 사람이 의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 회사로 주는 게 아니라 헬퍼한테 주는 것 같으네요, 보니까. 그렇죠. 자기 직접적인 어떤 매칭이에요.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떤 수익을 누리는 거죠? 저는 이제 요새 이제 보편적으로 요격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충전식이거든요. 아, 내가 이제 충전해 놓고 예, 예. 거기서 빠져나가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0원 빠져나가고 그쪽에서 5,000원 받으니까 예, 예. 4,000원 내 거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아. 저희는 이제 특히 저희만의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모든 헬퍼분들한테 최초에 만 원씩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만 포인트를. 무료로. 예, 예. 예. 그분이 고객한테 받는 금액에서 일정 부분이 빠져나가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이미 드렸던 포인트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경험을 자기가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고 네. 그 경험이 끝나서 이제 소진이 다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이제 포인트를 현금으로 이제 충전하는 구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기존에 그 뭐 네이버 같은 데서 이제 광고할 때 이렇게 충전해 놓고 볼 때마다 나가는 맞아요. 방식. CTV처럼. 그다음에 대리운전 할 때 이제 충전해 놓고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뭐 한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이제 받아서 수익을 내는 거네요. 네. 예. 지금 보편적으로 헬퍼와 회사는 8대2 수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 갖고 저희가 서버 운영하고 네네. 직원들 교육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이 연구 개발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헬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불특정 다수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헬퍼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개중에는 또 뭔가 좀 나쁜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걸 예방 조치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 혼자 있는 집에 뭐 헬퍼로 갔다가 뭐 이 사람이 헷가닥해가지고 사고를 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우리는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라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절차가 있는가요? 네. 일단 금방 말씀드렸듯이 모든 헬퍼는 자기 신원에 대한 확인을 하고요. 네, 신원 확인과 인증을 해야 된다. 예, 예. 그 신원에 대한 인증 관리를 거쳐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외 지인의 인적 사항이 비상 연락망을 적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종 신원 보증 예, 같은 예, 거네요. 예, 예, 예. 예. 이게 뭐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자기가 연락이 안 됐을 경우에 대한 비상 연락망. 그거는 뭐 자기가 그냥 임의로 쓸 수 있는 거 부모님 저희가 아니에요? 확인해요. 어떤 일일이, 관계 아, 있으면 일일이 다 확인하는 부모님인지 형제인지 예. 친구인지에 대한 확인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시스템 분석을 하는 건데 헬퍼의 모든 SNS와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네네. 것들 활동한다. 예. 그러면 그것이 애니메이션 앱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은 사전에 내가 요청한 미션에 대해서 응대한 헬퍼가 오기 전에 헬퍼의 사진, 헬퍼 일단 얼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이제 지금 나를 도와주러 오는 사람의 신원을 미리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일단 예. 얼굴을 볼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그동안 했던 그 다른 고객들한테 받았던 이용 평가, 그 이용 네네. 후기, 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SN의 활동 내역,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객들이 컨펌할 수가 있도록 먼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서비스가 홍보가 좀 우리 뭐 저희 방송을 통해서든 또 다른 방식에 의해서 이게 홍보가 많이 되면 의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의뢰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거기에 또 비례해서 그 헬퍼도 자연스럽게 좀 많이 있어서 서로 이게 아주 굉장히 활발한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네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 헬퍼를 모집한다는 게 택시 기사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네. 헬퍼가 고객인 거예요. 그 프로슈머 개념으로 지금 접근했거든요. 네네네.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주부님이 헬퍼로 등록하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가스불을 안 잠그고 왔대요. 네. 근데 누구보다 애니맨을 잘 아시는 분이 헬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곧 바로 애니맨에 미션 올려서 그러네. 나 미안한데 가스불 좀 잠궈 주실 분 하고 올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헬퍼를 모집하고 확장하는 거는 고객을 확장하는 거와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 헬퍼를 통해서 일단 도움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는 어떤 거래 시스템, 우리 그 일종의 마켓플레이스, 예, 예. 아니면 이제 그 플랫폼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플랫폼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네. 그렇다면 이제 누구나 이제 헬퍼도 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의뢰인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그 사회 지금 그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를테면 이제 청년 실업자들 도 많이 있고 그렇죠. 또 위로 올라가서 또 고령자들 특히 노인들 지금 직장이 없어서 뭐 우리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100세, 120세 세대를 이렇게 살게 되면 이 노인들이 직장 생활 일을 안 하면서 막 4, 50년 살아야 되는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불행한 일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 노인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 창출하는 거하고도 우리가 연관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제 기그 이코노미와 네. 그다음에 실버 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에 주목을 하냐면 사실 예전에 노인분들보다 지금 실버분들이 훨씬 스마트하고 건강해지셨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일정 시간이 되면 사회로부터 퇴출당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자이든 그분의- 네, 타이든 어쩔 수 그러면서 없죠. 그분이 쌓아놓은 스킬이나 스펙들이 이제 단절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근데 지금 현재 경제를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키워드가 공유잖아요. 근데 공유란 거는 이미 있는 거에 대한 제품을 나눠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꼭 재화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떤 능력, 어빌리티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쌓여 있고 축적되는 좋은 능력들이 사실 미숙한 사람들한테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령 저희한테 이제 미션에 올라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젊은 친구가 네. 이제 회사를 조그맣게 자영업 하나 만들었는데 사람을 면접 보러 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면접 보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행 서비스, 이를테면 이제 배달, 네. 그다음에 퀵 서비스, 뭐 대리운전, 뭐 하여튼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영역들이 있는데 우리 생활 편의 서비스, 생활 편의 대행 서비스 이거는 굉장히 폭이 넓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 그다음에 많은 헬퍼들이 여기가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그 많은 헬퍼들이 필요한 만큼 또 의뢰인도 많이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우리 앱, 우리 사업이 많이 알려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서 의뢰인도 많이 늘어나고 헬퍼들이 막 해서 굉장히 그 안에서 일종의 이제 플랫폼이니까 플랫폼에서 서로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서로 거래가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는 수수료로 이제 또박또박 떨어지는 비즈니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회사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헬퍼들도 노인들이든 또 주부들이든 아르바이트든 이게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일만 많이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의뢰하는 사람들도 혼자 해결 못하는 것들을 이제 이런 생활 편의 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으니까 서로 이제 각자가 여기 참여하는 구성원들 전체가 윈윈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보면서 뭔가 좀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뭐 기억에 남는 일, 이런 일들은 없을까요? 그 최근에 올라온 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미션이 하나 올라왔어요. 네네. 그 탄자니아라고 이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저희한테 미션에 등록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결혼을 앞둔 분하고 출장을 가게 된 거죠. 네네. 출장이 한 6개월 정도 예.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속됐나 봐요. 근데 결혼을 앞둔 친구하고 이제 출장이 끝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제 멀리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깐 올 수가 없었거든요. 네네. 또 이 여성분은 또 혼자 서울에 살고 있는 분이고 그래서 뭐 케어를 해줄 사람이 예. 전혀 없는 상태인데 굉장히 안타까워하다가 이제 저희한테 이제 미션에 등록했더라고요. 자기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탄자니아 와 있는데 내 와이프 될 사람이 이렇게 다쳐갖고 발목이 뼈가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좀 식사라도 좀 챙겨주고 싶고 뭐 이렇게 해주고 싶다라고 네. 해갖고 그거를 이제 미션을 올렸는데 그걸 또 저희는 경매 방식이잖아요. 네네. 어떤 분이 5만 원부터 시작해갖고 그게 결국은 어떤 여성분이 최종 낙찰된 게 13,000원에 낙찰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금액이 작네요. 근데 이제 그분은 바로 그 근처에 사는 분이었어요. 바로 옆에 그 사시는 여성분, 아픈 여성분이 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죽하고 약국 가서 분대 이런 거 사다가 갖다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면 효율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네. 보고
그 탄자니아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사실 10만 원도 아깝지 않은 금액이긴 했는데. 근데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그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떤 뭐 만족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효과적이니까. 나머지 헬퍼들은 서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이게 너무 그 금액 기준으로만 지금 결정되는 게 아닌가 이런 그게 사실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금액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안에는 많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거리가 가까운 분이 가장 작은 금액을 낼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먼 거리가 금액을 가까울 수는 없거든요. 곧 그 얘기는 고객한테 빨리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리가 가까운 그 헬퍼는 사실 교통비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다른 분에 비해서. 비용, 자기세는 예, 이제 예. 원가가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되게 촘촘하게 네트망처럼 연결이 됨으로써 사실 그때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영등포구잖아요. 네. 영등포구에서 저희가 미션을 올리면 한 3,400명한테 전송이 돼요. 이 순간에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예, 예. 거의 한 서울에는 한 구단 2,300명 정도는 다 있거든요. 예. 그럼 제가 예를 들어 사실 카톡에 보통 사람들이 보통 300에서 500명 정도 있는데 사실 300에서 500명이 있는 카톡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겠죠. 예. 근데 여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연결돼 있지 않지만 네네. 자기가 미션을 올림으로써 그것이 커넥팅이 바로 3,400명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내가 지식, 네. 그다음에 뭐 능력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간 네. 아니면 힘 이런 것들을 3,400명한테 얻었을 수가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아니면 좀 주목해야 될 공유 경제하고도 이제 맞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불편함을 빠른 시간 안에 아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자 그동안 우리 그 애니맨을 이런 서비스를 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알리고 있습니까? 뭐 지금 여기 저 리프레스를 갖고 왔는데 네, 이거 한번 가지고 어떻게 뭐 홍보하는 방법 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 사실 이제 이 마켓플레이스 말씀하신 네. 플랫폼. 예, 플랫폼. 이 플랫폼은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기존에 오프라인 사업을 해왔듯이 같은 영역에서 홍보를 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일단 1차적으로 바이럴 쪽. 저희가 가장 집중하는 게 젊은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 이번에 상명대나 이제 몇 개의 대학 그 학생회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들이 이제 요새 좀 젊은 친구들이 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 공모를 해갖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명 정도 추천해서 이제 이렇게 좀 지원을 해드려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헬퍼로서 또 활동하면서 자 사연이나 이런 거를 SNS에 올리면 저희는 추천받아서 한다든지. 네. 사실 이제 저는 물론 이제 자금이 풍부하다면 뭐 광고나 이제 이런 매체에 노출을 많이 하겠지만 그보다 좀 더 효과적인 게 그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만들어내는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업어주기 캠페인. 왜냐면 의외로 그분들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역에 사는 곳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사회적인 뭐 소외계층이나 예, 예,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럴 수 있죠. 이제 지금부터 우리 그 한 도약을 해야 될 시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 점프를 하려면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많이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필요하다는 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필요한 서비스야. 내가 꼭 이 서비스를 내가 이용해야 돼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뭐 어떤 키워드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좀 저희가 상상 외에 어떤 미션들이 중복적으로 올라오는 걸 저희가 모니터링 했는데 바퀴벌레 잡아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바퀴벌레 제가 직접 잡기가 아니 잡긴 잡죠. 근데 손바닥으로 못 때려요. 보통 아줌마들 손바닥으로 때리잖아요. 근데 저는 휴지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싸서 이제 그렇죠. 그냥 변기에다가, 터지지 않게. 변기에다가.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쓰레기통을 엎어놓는다든지 그 박스를 엎어놓을 테니까 빨리 와서 잡아달라. 처리해달라. 예, 그게 굉장히 중복적으로 이제 그게 보여서 혼자 사는 여성들이 역시 많구나. 네. 뭐 새벽 2시에도 연락이 오고 하더라고요. 그 원래 곤충 관련된 서비스 하는 데가 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뭐 대규모 방제 그렇죠. 관련된 거니까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거고요. 우리 집에서 이제 소소하게 생긴 것들은 이제 우리 애니메이션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또 뭐 재미난 뭐 서비스 그리고 이제 없습니까? 지금
금방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계약직으로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보디가드 서비스, 예. 가이드하는 서비스 있잖아요. 단기간 동안. 예, 근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이 이제 초등학교 애들 등하교를 같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못할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연락을 해서 등하교 시켜주는 거. 예, 애기 좀 학교 끝나고 같이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겠냐. 예. 뭐 이런 서비스도 되게 재밌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줄 서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그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줄 막 서 있잖아요. 네. 그걸 줄을 대신 서서 이제 그 표 사주는 거 그런 거 어떨까요? 예, 그것도 많았고요. 예. 요새 뭐 유명한 햄버거집 예. 줄 서주는 거. 예. 그다음에 방송, 그 연예인 그 팬사인회 있잖아요. 네네. 팬사인회 같은 건 지방에서 올라오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한테 아예 팬사인회 가갖고 사인까지 받아서 그 택배로 이제 보내달라. 아하. 뭐 그런 서비스도 있고. 이야. 하여튼 뭐 이렇게 사례를 듣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있었던 것들이 뭐 재미난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이제 우리 뭐 비즈니스로 바로 연결돼서 이제 수익으로 돌아오게 돼야 되는데, 자, 우리 그 최근에 생활 편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들이 지금 그 붐업 되는 게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 있게 한번 봐보시고,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뭐 당연히 이제 불편한 점 있으면 한번 우리 그 애니맨 그 뭐 검색 포털에서 애니맨 찾으면 나오죠? 네네. 뭐 아이폰을 쓰는 유저나 네. 일반 폰 쓰는 유저분이나 네. 그냥 네이버에서 애니맨만 검색하시면 바로 앱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뭐 별도의 장치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우선 앱을 설치한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용하시는 걸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헬퍼로 등록하실 분들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까 얘기했던 우리 저 노인분들, 그 다음에 경험과 연륜과 이제 이런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경력 차단이 되고 절단이 되고 이래서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까운 게 이제 좀 낭비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최근에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플래카드에 그 노인 일자리 뭐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그게 아마 구청이나 네네. 지자체에서 하는 건데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예, 제가 이제 올 초에 그 네. 동작구청에서 이제 노인 사회복지과에서 네네. 연락이 와갖고 이제 가서 동작구청장님하고 이제 미팅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들한테 얘기했던 게 왜 꼭 노인들은 청소, 뭐 택배, 경비원 아니면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느냐. 사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치나 능력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사회 구성에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미 정해놓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뭐 택배해야 되고 청소하고 아니면 경비원 이 정도로 분리해놓는 것들이 사실 오히려 더 좋은 능력들을 썩힌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애니메인 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토가 첫 번째가 자유롭게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시간이 원할 때 내가 그 미션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미션을 스스로 견적을 내서 그것이 응찰되면 그 일을 수행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끔. 근데 그것이 꼭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주부님들, 그다음에 대학생들, 그다음에 현재 저희 헬퍼분에는 심지어는 뭐 변호사님도 계시고요. 헬퍼로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교수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 배달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지금 저희 헬퍼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생활 서비스는 딱 정해져 있는데 정해지지 않는 모든 영역에 대한 것들을 다 공유해서 갖다 쓸 수가 있죠. 자, 우리 그 생활 편의 서비스 애니맨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요즘 SNS 내지는 또 O2O 이런 서비스 관련돼서 지금 창투자들이나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투자에 여력이 있거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도 우리 그 이런 서비스 지금 한참 이제 준비가 많이 돼서 이제 성장, 도약을 하기 위한 직전에 와 있는 만큼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오늘 방송이 나가면 아마 그 우리 그 헬퍼든 아니면 의뢰인이 아마 뭐 폭증하지 않을까. 예, 아주 굉장히 많아져서 우리 사업이 아주 바로 안착이 돼서 이제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애니맨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저도 가끔 필요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여성들 커뮤니티나
또 여성들이 주로 이제 많이 그 대화를 나누는 이런 공간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인들의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가 좀 같이 제휴를 하거나 지자체와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가는 것도 제가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니만큼 또 우리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관여를 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관계자분들께서는 한번 유심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직접 한번 체험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 우리 그 노인들 일자리, 또 집에서 가정주부들도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청년들도 지금 잠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밤에 뭐 대리운전하느라고 정말 힘들게 피곤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좋은 하나의 뭐 이렇게 양질의 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잘만 되면 또 웬만큼 소득도 보장이 될 것도 같아요. 네, 지금 왜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배달 용역 서비스나 대리운전 퀵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는 가치에 대한 공유다 보니까 1시간 할 때 뭐 5만 원 받는 네. 경우도 있고 30분 만에 2만 원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타 용역 서비스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사람이 직접 움직이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이게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서 요구하는 거를 서울에서 달려갈 수 없으니까 네. 결국 부산 지역에도 뭔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뭐 대도시별로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조직을 해 나가고 계신가요? 네, 현재 그 저희 애니메이션에서는 전국이 다 돼요. 아, 예. 부산에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부산, 제주도, 그다음에 광주, 강원도 쪽에 갖고 네. 미션을 등록하면 거의 대부분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 인근에서 네, 다. 네, 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분들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작년에 이제 실버 쪽에 계신 연합체하고 네네. 계약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생들은 대학 학생 쪽하고 또 계약을 해갖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네. 그 모토를 마련해주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캐지 로지스라는 택배 회사의 택배원들이 애니메이션에 이제 헬퍼로 등록하는 걸 예. 계약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듯이 이제 자기가 각각 있는 주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틈새마다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누구든지 다 가능하십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소외계층,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이제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헬퍼로 등록되신 분들이 뭐 정성껏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이런 시스템이라서 이게 저도 나름대로 우리 그 애니맨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월드뱅크가 생각이 나요. 월드뱅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소외계층이나 이제 취약계층 아니면 환경 문제 그런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비즈니스나 아이템에 이제 요즘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월드뱅크에 저도 제가 적극 추천해서 그쪽에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그 애니맨 서비스와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씩 한번 찾아보시고, 또 주변에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뭐 방송을 이렇게 추천을 하거나, 우리 그 뭐죠, 그 유튜브에 뭐 한다고 그러죠? 뭐 한다고 그러지? SNS. 아, 유튜브에서 뭐라고 그러지? 유튜브에 자기가 구독. 아, 구독. 다시. 자, 유튜브의 구독 이런 걸 통해서 저희 방송이 이제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방송이 업로드 될 때 이제 아마 알림이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애니맨에서 지금 추구하는 미래의 가치 뭐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약간 뭐 이렇게 뭔가 좀 작동되는 것들 잠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또 네, 지금 보니까 드륵드륵 올라오는데 이게 미션인 것 같아요. 그거고요. 보니까 기록이 다 앱을 보니까 그 안에 이제 그동안의 기록들도 다 남고. 이건 이제 이분이 고객이시거든요. 고객들이 사진을 이렇게 올릴 수 있게 해놨어요. 예. 그 헬퍼로 되신 분들은 다 신원하게 될 수 있어서. 헬퍼도 이제 이렇게 네. 보면 사진 나와 있고, 요거는 이제 우편물 대신 수령해달라, 경기도 남양주에. 네. 근데 어떤 분이 3만 원에 입찰했다가 바로 2만 원, 이분이 2만 원에 이제 응찰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정은 고객이 직접 이 사람한테 하겠다고 확정을 딱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입찰되어 갖고 최종 후보군을 저희가 서버에서 드리면 고객이 이분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이용 후기를 보고 네. 오케이 하면 이제 그때가 매칭됩니다. 네, 지금 옆에서도 지금 드륵드륵 계속 오고 있어서 제가 뭔가 이제 한번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상당히 생활 편의 서비스로서 주목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앞으로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포부 한마디만 해주시고 마치죠.
네, 저희 그 꿈은 뭐 세계로 향하고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게 이제 저희 꿈이고요. 세계와 인류를 위해서. 네. 이야, 높은 아주 그냥 고귀한 꿈을 가지고 네. 계시네요. 네. 그뭐 입사 전부터 생각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B2 이게 C2C죠. 개인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들 나중에 기업들이 구인 구직할 때도 네네. 저희가 굉장히 막대한 그 헬퍼의 인적 자원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실시간에 구인 구직에 대한 매칭도 네. 가능하거든요. 예. 지금 현재는 5, 6천 명뿐이 안 되지만 올해 안에 5만 명이 목표고요. 네네. 내년 3만기 돼서 10만 명 이상의 헬퍼의 인적 자원이 모인다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만들어낸 시너지는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네네.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애니메는 무엇보다도 그분들과 같이 호흡하고 네. 그분들이 가장 안정적이고 또 수익화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애니콜만 애니가 아니고요. 애니카만 애니가 아니고 애니맨도 애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니맨으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또 뭐 바로 자동으로 앱으로 연결된다고 하니까 한번 깔아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또 정말 깔아갖고 있다가 언젠가 필요할 때 꼭 한번 쓸 때가 올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럴 때 한번 직접 써서 체험을 하신다면 그 의뢰인 즉 고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헬퍼로 등록해서 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애니맨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그 김종태 경제플러스가 추구하는 저희가 목표하고도 또 부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롭게 생각하는 또 창의적인 아이템들을 사업화하는 걸 저희가 도와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그 애니맨 사업이 정말 잘 돼서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꼭 되시기를 바라고 저희도 적극 응원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월드뱅크 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김종대 경제플러스 제14회 2부 순서를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늦더위가 잠깐 더운데 아마 곧 서늘해질 거고요. 그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추석에 정말 행복하고 멋지게 가족들과 풍성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김종태 경제플러스는 전북 연구개발 특구본부하고 같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